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씨.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액션 키드 류승환 감독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만든 액션 영화 짝패입니다. 감독은 전작인 아라한 장풍 대작전 역시 하고 싶은 액션이었긴 하지만 이후로도 액션에 대한 열망과 한이 풀리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열광했던 80년대 홍콩 영화 폴리스 스토리 같은 날것의 액션을 언젠가는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예 각 잡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려고 류승환 감독의 외유 내강과 정두홍 무술 감독의 서울 액션 스쿨이 공동 제작으로 본인들이 직접 주연까지 맡아 짝패를 만들었습니다. 영화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와 연결되는 듯한 류승환의 진 면목을 볼 수 있는 영화 짝패. 이 영화에 숨겨진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줌인 시작합니다. 괜찮아요. 우린 때와 장소를 안 가리니까.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화는 감독의 전작 주먹이 운다의 음악을 맡았던 고 방준석 음악 감독의 기타 연주로 시작합니다. 한국의 지방 도시에서 펼쳐지는 웨스턴 무비의 느낌을 생각하며 시작할 때부터 스파게티 웨스턴 풍의 음악을 들으며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네요. 영사기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타이틀. 이 영화는 명백한 허구이며 장르물임을 선언하듯 처음부터 관객에게 전하고 시작하려 했습니다. 쫓고 쫓기는 의문의 사람들. 굉장히 거친 느낌의 핸드헬드로 한국적인 골목을 보여주는데요. 쫓고 쫓기던 사람들의 싸움은 그림자로 보여주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공간과 장르물의 특성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한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 남자를 죽였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던지고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곧바로 형사 태수를 등장시킴으로써 범인을 쫓을 것이라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죠. 예, 정됐습니다. 역시나 웨스턴풍의 음악과 기차역을 설정해 마치 서부극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영웅 같은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왕디 오빠가 죽었어요. 영화의 주 무대는 가상의 도시 충청도 온성시입니다. 감독의 고향인 충남 아산시 온양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온성역은 조치원역에서 촬영하고 CG로 간판을 바꿨다고 하네요. 장례식 같은 정적인 공간인데도 카메라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요. 감독은 이 영화가 시작부터 끝까지 한숨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영화이길 바랬다고 합니다. 빠른 스토리 전개는 물론이고 카메라 액션 역시 굉장히 역동적이죠. 편집 방향 또한 굉장히 빠르고 거친 느낌으로 편집했습니다. 영화 광적인 감독의 느낌은 오우삼의 영웅 본색 주인공들이 로만 폴란스키의 차이나타운으로 흘러들어가 성룡의 폴리스 스토리 스타일의 액션을 펼치는 걸 마틴 스코세이지의 분노의 주먹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고 샘 페킨파의 와일드 번치 스타일로 편집하는 느낌으로 이 영화를 구상하고 제작했다고 하네요. 왕제는요, 예? 지 여동생 남편이 이전에 내 둘도 없는 친구요. 예? 내가 가족이 아니면 누가 가족이요?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의 등장인물이 또 충청도유. 웨스턴 장르적인 느낌과 한국적인 정서의 충돌을 노렸습니다. 장 사장은 참 사람이 알아서 좋아. 왕제의 죽음이 안타까운 친구 동환이 많이 취했네요. 왕젠 죽으면 안 될 놈이요. 여기 있는 남들이 싹 다 뒤져야지. 동환의 친동생 석환이 나섭니다. 여담으로 주인공 이름은 감독의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에서의 이름과 똑같은 석환인데요. 그때는 류승범 배우가 맡은 석환의 동생 이름이 상환이었죠. 상환은 그대로 아라한 장풍 대작전에서 류승범 배우가 맡은 주인공 이름이 됩니다. 장진 감독의 동치성, 이현세 작가의 오해성 같은 느낌이죠. 미국 형사들은 왜 총 쏠 일 특별히 없으면 과학수사나 왜 고도의 심리적인 그 대화로 왜 기가 막히게 잡아내잖아. 어? 스토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피로. 헛소리 같지만 이 대화에서 피로의 캐릭터가 드러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든 대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사들을 충청도 청주 출신 이범수 배우가 맛깔나게 소화해냈습니다. 그나저나 가는 소리 그만하고 왕제를 어떻게 된겨? 영화 대사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대화 같죠. 스테디캠으로 길게 찍은 후
카메라가 펜으로 이동하면 과거로 넘어가는 전환을 사용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 컷으로 이어지길 원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영화 곳곳에 끝까지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위해 설정한 다양한 컷 전환 방식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전환들 말이죠. 왕제 감옥 간 동안 엄니 돌아가시고 한 몇 년을 개미처럼 일만 하고 살았어. 속도감 때문에 피로의 정보 전달 내레이션이 잘 전해지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네요. 이곳은 당시 대전 궁동에 있던 툼스톤이라는 바에서 촬영했습니다. 인트로에 나왔던 골목길로 연결됩니다. 이 골목씬이 인트로까지 총 3번 나오는데요. 미묘하게 다른 앵글과 편집으로 조금 다른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처럼 똑같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증언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달되는 느낌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왕제의 살해사건 현장에 가본 태수. 이 장면 이후 뒤를 돌아보니 왕제가 웃고 있는 컷이 있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충돌되는 느낌을 만들려고 촬영까지 했지만 찍어놓고 보니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라 삭제했다고 하네요. 과거 학창시절의 왕제와 친구들, 풋풋했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네요. 느닷없이 들어오는 거친 인서트 컷이 와일드 번치의 영향을 받은 편집 방식이라고 합니다. 류승환 감독의 고등학생 시절 기억을 토대로 의상만 봐도 캐릭터가 얼추 느껴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게 인마 뱀술 아니야 뱀술. 왕제는 유행을 따르지 않는 본인만의 스타일입니다. 경상도 네이티브 스피커 정우 배우가 35살이다 놈아. 이것만 바로 먹은 거 아니오. 충청도 사투리도 맛깔나게 잘하네요. 태수는 유행을 따라간다는 설정으로 일명 전용록 패션의 수노우 진으로 설정했습니다. 석화는 불법 일본 잡지에서 본 듯한 변칙적인 스타일입니다. 어린 석환을 맡은 김시우 배우는 이범수 배우와 같은 청주 출신입니다. 이후 류승환 감독의 영화 베테랑에도 출연하죠. 형사는 몸으로 역사를 만드는겨. 피로는 어른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느낌으로 흰 와이셔츠와 기지바지를 입었습니다. 동화는 뭐 그냥 범생 스타일이죠. 여담으로 중년 동안역의 정석용 배우와 10대 동안역의 박영서 배우는 이후 써니에서도 남이 오빠의 과거와 현재를 각각 맡았습니다. 일단 여기다 묻어둘게요. 20년쯤 있다 성공해서 폼나게 꺼내 마시자 이거예요. 뱀술에 대한 설정은 제작 실장이 겪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어디 온 거야? 이 새끼들 깝치고 지아이들이야. 몇 초 이상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싸움으로 번지던 혈기왕성한 고딩 시절. 운고 양아치들 중에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누군지 보이시나요? 우리의 영원한 장이수 박지환 배우가 이 영화를 통해 데뷔했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너 거기 있었냐? 감쪽 같다야. 네, 아닙니다. 옹고 양아치가 잘 자라 이수파를 만들었나 보네요. 브금은 나미님의 초이트곡 영원한 친구. 나미? 빙글빙글 나미? 제작자이자 감독의 아내 강혜정님이 어느 날 이 곡에 꽂혀서 소풍 패싸움 씬에 이 곡을 깔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감독은 크라잉넛의 연주에 나미님이 직접 부르는 곡으로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싶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원래 콘티에는 더 정교한 액션 합이 있었는데 시간과 제작비의 제한으로 다소 거친 느낌으로 빨리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바닥에 돌이 많아서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차게 싸우던 친구들은 결국 괜찮은 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 뭘. 한국 영화에 자주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놀랍게도 이 장면은 조화성 미술감독이 학창시절 직접 겪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파묻히는 쪽이었죠. 썰렁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조명팀 스텝입니다. 감독은 이런 썰렁한 농담 같은 설정을 좋아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나갈 수 있을래나? 역시나 과거와 현재를 한 컷처럼 이어지도록 하늘을 통해 디졸브를 깊게 물렸습니다. 이곳은 청주의 관음사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실제로 들리던 연불 소리가 좋아서 현장에서 바로 녹음해 사용했다고 하네요. 네가 찾긴 뭘 찾아 인마. 피로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이범수 배우는 피로의 캐릭터를 컴플렉스가 많아 극복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천성이 가벼운 성격이라 극복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정해서 뽀글이 파마를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들 눈에는 우스워 보이고 싶었다고 하네요. 너한테는 선배지만 나한테는 친구라고 이 새끼야. 열통을 쳐서 내가 터져 이 새끼야. 2006년 개봉한 이범수 배우의 영화가 이 영화 포함 4편이나 되는데요. 스케줄이 꼬이는 바람에 3편의 영화를 동시에 찍어야 했다고 합니다. 지방에서 다른 영화를 촬영하고 서울에서 이 헤어를 만든 후 다시 청주에 와야 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다고 하네요. 부하 4인방 따라오는 거 나만 웃겨? 감독은 찍으면서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찍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 영화는 장르물이고 하고 싶은 대로 찍으려 했으니까요. 범인 잡는 건 내가 맨날 하는 일 아니야. 태수의 뒷모습을 보던 피로가 부하에게 잘 감시하라고 지시하는 컷이 있었는데 왕재를 죽인 범인이 너무 빨리 드러나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왕재 최근에 뭐 이상한 눈치 없디? 피로의 동생이자 왕재의 아내 미라는 김서영 배우가 맡았습니다. 요고 계단 포에 나온 모습을 보고 도시적인 차가움과 은하철도 999의 메텔이 생각나는 비밀스러운 그 느낌이 좋아서 캐스팅했다고 하네요. 왕재 예전일 손 씻은 거 맞아? 이 장면 이후 미란이 아이를 유산하는 바람에 충격이 커서 건달생활 청산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앞부분에 피로가 한번 설명하기도 했고 마치 태수와 미란이 과거에 썸이 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삭제했다고 합니다. 사실 시나리오 초고에는 이 두 인물이 썸 타던 사이였다는 설정이 있었지만 진작에 삭제했다고 하는데요. 정두홍 감독이 처음 만들었던 그 설정을 떨쳐내지 못해서 고생했다고 하네요. 한편 범인 잡겠다고 혼자 움직이는 석환을 바라보는 피로의 부하. 또 다른 부하가 태수를 감시하는 장면을 분할로 보여주는 컷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상 맥이 끊기는 것 같아 짧게 압축했습니다. 이들이 각각 분정통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고를 받는 피로컷 역시 범인이 바로 밝혀지는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입조거를 받는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 더러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돼서. 그 문제는 지가 쭉 지속적으로다가 지난달부터 역시나 현실과 허구를 감독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연결해 충돌시켰습니다.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딨고 최선을 다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만 있는 거지. 형님! 관광특구 예정지에 늘어선 부동산들. 감독은 과거 관광특구 예정지에 걸린 현수막에 살벌한 주민들의 피 맺힌 절규를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예전부터 부의 기준이 되던 땅을 둘러싼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네요. 이 영화는 이후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영화에 출연했던 한재덕 님이 대표로 있는 사나이 픽처스가 제작했죠. 짝패의 영어 제목이 The City of Violence, 아수라의 영어 제목이 The City of Madness. 두 영화의 배경은 각각 가상의 도시 온성시와 안남시. 두 영화 다 땅에 관련된 이권 사업에 얽힌 이야기이며 형사가 등장합니다. 장례식장, 주인공의 손가락 절단 등 공통된 설정이 등장하죠. 이 새끼부터 잘라요? 엄지부터 잘라요? 엄주로 해보지 뭐. 사투리로 구수하게 펼쳐지는 살벌한 대사의 향연. 왜 바빠서 그래? 오늘 따블 띄어? 감독과 함께 각본을 쓴 이원재 작가가 쓴 대사들이라고 합니다. 작가가 써놓은 대사를 보고 배우들이 각각 해석한 대로 이렇게 대사를 치니까 감독은 행복할 지경이었다고 하네요. 몸에 난 칼자국과 라인만 딴 장미 문신에서 살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진하게 느껴집니다.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지는 것도 너무 좋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저씨가 뭔디요? 짜바류? 이 형이 지간하면 말로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본격적으로 합이 짜여진 액션이 시작됩니다. 이 부감샷은 액션의 교과서라 불리는 영화 장군의 아들에 대한 헌정이라고 하네요. 태수의 가죽 코트는 칼리토스 웨이에서 알파치노가 연기한 칼리토와 장군의 아들에서 김두한이 입었던 의상에서 연상했다고 하죠. 몸 좀 풀리니까 생각 좀 나냐? 그렇게 두 인물이 각각 향한 곳은 본종통. 본종통은 한 도시의 중심 거리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조심해 임마, 다쳤다. 태수가 동네 10대들과의 결투를 벌이게 될 본종통 씨는 청주 성안로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오, 추억의 요요? 비보이들이 태수에게 싸움을 겁니다. 여고생의 하키부, 야구부까지 이 동네 10대들이 다 모여 태수를 노립니다. 10대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있듯이 감독은 청소년을 보면 그 지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미래가 불투명한 곳이라는 느낌으로 이 동네 10대들은 폭력을 마치 게임으로 생각할 정도로 거리낌 없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야구부원들은 얼굴이 왜 이래? 워터힐 감독의 워리어스의 이미지를 채용해 분장했습니다. 아무리 태수여도 다구리에는 장사 없죠.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은 집에 삼촌도 없냐? 석환 역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액션을 찍을 때 콘티대로 정해진 컷을 끊어가며 찍는 방식과 카메라 몇 대로 상황을 쭉 길게 찍은 후 편집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영화는 롱테이크처럼 끊지 않고 길게 찍은 후 편집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컷과 컷 사이의 연결은 더 리얼할 수 있겠지만 감독과 배우 모두 고생이었을 텐데요. 특히 이러면 촬영 분량이 엄청난데 편집 감독의 고생이 깊게 느껴지네요. 자세히 보면 석환이 뛰는 폼이 엉성한데요. 촬영 중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서라고 합니다.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진통제 주사를 9방이나 맞아가며 촬영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석환은 구조물을 잡고 발차기를 하는 액션으로 수정했습니다. 터지는 전기줄 불꽃 사이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쪽팔리게 고향 내려가서 다구리나 다 하고. 갑자기 차가 어디서 났지? 방금 중고차 시장에서 아무 차나 훔쳐 탔다는 설정입니다. 이 공간을 유흥가를 관통하는 거리로 설정해 이 도시가 뭔가 생산하는 곳이 아닌 소비가 주를 이루는 도시라는 느낌을 만들려 했습니다. 형님은 자기한테 은혜 베풀어준 사람이 지금 개죽음 당했슈. 가만히 있으란 얘기요 지금? 니들은 그래도 왕제 얼굴에도 맞대고 살았지만 난 뭐요? 근 10년 만에 고향 땅 내려와서 친구 영정 사진 보는 기분 알아 임마? 어? 아, 두홍 형님의 메소드 연기. 감독은 매끄럽게 이어지는 우유식빵 같은 연기가 아니라 호밀빵 같은 거칠고 투박한 느낌의 연기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감독은 정두홍 감독이 전문 연기자가 아니라 테크닉은 조금 부족하지만 태수가 되기 위해 진심을 다한 이 연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형님 뭔디 나를 은혜도 모르는 개 호루 새끼로 만드는겨. 이러면 어쩔 수 없죠. 같이 일할 수밖에. 아까 그 고명이 새끼들 대충 루트 뚫을 수 있겠냐? 70년대 디스코풍의 부금과 함께 태수를 공격했던 고딩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조지는 두 사람. 야 인마, 어제 본중통에 온 놈들 누구야? 촬영할 때 로즈 로이스의 카워시를 들으며 촬영했는데 듣다 보니 화면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비슷한 느낌으로 방준석 음악 감독이 작곡한 곡에 다듀가 가사를 붙이고 랩을 했습니다. 야구부 놈들은 아직도 얼굴에 분칠을 하고 있네요. 감독은 이곳이 몰락해가는 도시라는 느낌으로 망가진 10대들의 생활상을 전달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편집도 빠르고 음악도 경쾌하다 보니 처음 생각했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는 건 아쉽다고 말합니다. 항상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으니 뭐 하나는 포기해야죠. 이 여고생은 독립영화계의 히로인 김꽃비였네요. 고등학생을 풀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석환의 형 동환. 팔에 선명히 남아있는 주사 꽂은 자국. 누구냐? 널 이렇게 만든다며? 사건의 배우인 피로는 열일 중입니다. 담보 잡힌 부동산 전부 다 넘기는 걸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카지노 들어서면 매점 자리 하나 받기로 하고 불량 청소년들을 소개시켜줬던 동환. 피로놈이 오감에 나도 모르게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겨. 필로가 우리의 주적임이 확실해지는 순간 옥상 구석에 책걸상을 깔아놓아 이곳이 학원 옥상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태수에게 한 번만 눈 감아달라는 동환과 사람이 망가진다며 약 끊으라는 태수,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석환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동환과 석환의 정서를 보여주고 싶어서 촬영했는데 뒤에 아파트 복도에서의 대화가 있으니 이 부분은 생략했다고 하네요. 어디 한 군데 잘릴 뻔한 후 야반 도주 중인 청년 회장. 날 선선하고 차도 안 막히고 내 맘대로 이사도 못해요. 지금 입김이 퍽퍽 나고 있는데 군고구마의 계절이요. 장르물이긴 하지만 리얼리티에 디테일에 신경 쓰는 감독은 현실감을 위해 미술팀을 쪼아서 현수막을 만들고 영화적인 화면을 위해 연출부를 쪼아서 바닥에 은행잎을 깔아 놓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설명충 빙의해 온성의 몰락 과정을 설명해주는 청년 회장. 왕제가 필요한테 조직 넘기고서
동네 개판 됐어. 피로뿐 아니라 온성 주민 모두의 탐욕 때문이라는 느낌을 뭔가 다르게 표현하려고 음악에 변주를 줬습니다. 한마디로 기회가 온 거예요. 20년대 한국의 재즈를 이끌었던 김혜성 선생님의 경쾌한 재즈곡을 사용했습니다. 음악 감독이 음악을 만들기 전 레퍼런스로 추천한 곡을 깔아봤더니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최동훈 감독도 영화 전우치에서 김혜성 선생님의 곡을 2번이나 사용합니다. 가락 좋고 이제부터 나도 좀 변해볼까. 개고기 주사나 하몰라 개고기 주사를 뭐야 이거. 피로가 그때부터 여기 사람들한테 사채를 시작한겨. 사채. 땅을 담보로다가. 피로를 그냥 둘 수 없는 왕재. 네가 뭐 거머리야? 이놈저놈 안 가리고 피 빨아먹고 댕기게? 너 지금 말이 심한 거 아니냐? 나 왕재요. 오왕재. 아유 왜 매들리려? 비싼 술집 와서. 비싼 술집 운당정은 아라한 장풍 대작전을 찍었던 김포 ROK 세트장에 세트를 제작해 만들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의 모든 동양적인 요소들이 혼란스럽게 충돌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두꺼운 테이프 좀 있으면 가져와라. 낭만이 살아있는 친구 사이의 대결. 옛날 생각도 나고 재미있다, 기지? 시간 지나면 재미없어질겨. 한 손을 테이프로 묶어놓고 맞짱 까는 건 범수형이 학창시절 겪었던 경험담을 듣고 재밌어서 써먹었다고 하는데요. 범수형 진짜로 이렇게 싸웠다고? 조시나 까잡소. 선빵 필승. 개뿔. 왕재에겐 그딴 거 안 먹힙니다. 네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이 꼴통 새끼야. 피로가 나한테까지 이럴 줄은 몰랐지. 우린 동업자였단 말이야. 이 장면 이후 거머리가 피 나눠 빠는 거 본 적이 있냐며 깡패는 깡패일 뿐이라는 태수의 대사에 피로의 살벌한 이미지 컷이 있었는데요. 서극의 칼처럼 조명과 카메라 액션으로만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너무 이질적인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하네요. 한편 왕재를 공격했던 양아치들이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하고 이들 중 한 명이 도망쳐 석한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곳은 수안보의 한 수련원 건물을 섭외해 이들의 아지트로 꾸몄습니다. 관광 도시인 수안보가 온성과 가장 비슷한 도시인 것 같아 이곳을 헌팅했다고 하네요. 이 씨는 10대 소풍신을 찍기 위해 제천 의림지를 갔다가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한 의림 파크랜드에서 촬영했습니다. 덕분에 동선이 줄어들어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너 볼 면목이 없다. 이곳은 청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 중앙 맨션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 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계단과 뒤로 보이는 중문, 아파트 복도에서 상가 옥상이 보이는 구조가 재미있어서 이곳을 섭외했다고 하네요. 내일 하루만이라도 형 대접 좀 해줄 수 없겠냐? 한편 속상한 마음에 왕재 집을 다시 찾은 태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냐고? 역시나 샘 페킨파의 와일드 번치 편집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느닷없이 치고 들어오는 인서트 컷. 네 남편 왕재, 네 오빠 피로가 주겠다. 두홍 형님이 감정을 잡기가 어려워 술을 좀 먹어야겠다고 했는데 감독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두홍 형님이 감독 몰래 술을 마시고 연기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볼 수 없던 감정이 담긴 거친 표정이 나와서 좋긴 했는데 길게 쓸 수가 없어서 컷을 잘게 나눠 편집했다고 하네요. 같은 시간 경찰서에서 증언하기로 한 양아치를 노리는 피로의 부하 4인방 중 서 팀장. 아저씨, 나 좀 살려줘요. 야, 조용 좀 엄마. 이분은 영화 바람의 파이터 올드보이의 양기령 무술 감독입니다. 우리도 가격이 맞아야 진행비를 쏴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감독의 전작 아라한 장풍 대작전에서는 원빈과는 또 다른 느낌의 전당포 아저씨로 출연하셨죠. 그리고 다른 경찰들 역시 전부 서울 액션스쿨 출신의 걸출한 무술 감독들이라고 합니다. 서 팀장 역의 서지호 배우는 대선배들을 때려야 해서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들어와 사람을 죽인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관객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 빠르고 정확하게 순식간에 모든 경찰을 처리한다는 콘티를 짜고 정확한 콘티대로 합을 맞춰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씬의 액션은 서극 감독의 순유 영유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래하고 비율을 잘 맞춘 거요? 다음날 청년 회장을 경치 좋은 곳으로 초대한 피로. 이런 거 잘못해서
성수대기고 삼풍이고 자빠지는 거요. 알프레드 히치콕에 대한 헌사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곳에서 벌어지는 폭력씬을 만들었습니다. 형님 발가락 좀 꿈주럭거려봐요. 괜찮아요? 다 굳었는데 뭐하고 있는 거요? 부하 4인방 중 임 팀장을 자세히 보면 화장을 하고 있는데요. 영화 소호강호에서 화장한 환관이 엄청난 고수임을 보고 착안해 감독 본인만의 디테일로 화장을 시켰다고 하네요. 안쓰러워 미치겠네. 왕자 만나면은 안부나 전해줘요. 피로가 정서 불안인 것이 표현되면 좋겠다는 감독의 의도를 토대로 이범수 배우와 오랜 회의를 통해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아따 우리 언니 옛날 가요 나오시네. 동환 형이 한복에서 기가 막힌 걸로 뽑아가지고서 완전 세물났구만 뭐. 이것이 석환식 츤데레. 이제서야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같은 시간 태수는 피로와 마주합니다. 까부지 말고 그만이야. 그거 아니야? 니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나한테만 명령조로 말한 거? 명령조가 아니라 명령이요. 시간 있으면 사우나나 같이 하자. 결국 태수 역시 피로의 사우나에 잡혀오고 말았는데요. 별거 아니라는 듯 바닥을 닦고 있는 살수 이미지가 인상적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죠. 김지훈 감독의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이 매달려 있는데 피를 청소하는 아줌마가 생각나는데요. 감독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달콤한 인생이랑 비슷하다는 스텝의 말을 듣고 바로 김지훈 감독에게 전화해 그 아줌마와 살수가 부부였다는 설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두 영화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프리퀄로 부부 살수단 정도의 영화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애정하는 캐릭터라고 하네요. 살아보니까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이 대사는 충무로 영화판에 떠도는 유명한 격언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영화인들이 잘 안 될 때 술 마실 때마다 하는 말이라고 하네요. 내가 더 센 놈이니께 죽이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피로. 지금이라도 저희 선에서 처리할까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이야. 내가 왕이라고! 정확하게 본인의 콤플렉스를 표현하는 피로입니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술로 상처를 소독하는 게 실제로 가능한가요? 영화 테러리스트의 소주 소독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람보처럼 스스로 상처를 꼬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건 삭제했다고 하네요. 석환이 유골함을 들고 걸어가는 고속 장면과 섀도우 복싱을 하는 장면은 전형적인 복수극의 클리셰를 따랐습니다. 오늘 밤에 운당정에서 카지노 사업팀들 모여서 파티한대요. 피로의 공간 운당정. 아라한 장풍 대작전 때 한 공간에서 액션이 너무 길었다는 평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엔 챕터를 나눠 공간과 액션 스타일이 달라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운당정 앞마당은 기와집에 수십 개의 연등도 달고 바닥에 은행잎도 깔고 바베큐의 불꽃과 연기 등으로 어수선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을 지나면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듯 완전 다른 느낌의 수상 가옥이 나오는데요. 바닥에 물을 깔아서 조명이 더 풍부해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에요. 야, 무지 바쁜데. 괜찮아요. 우린 때와 장소를 안 가리니까. 다른 영화와는 다르게 이 조직은 백이민족이네요. 감독은 검은 양복에 건달 이미지가 싫어서 오우삼의 첩혈상웅에 대한 헌정으로 하얀 옷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 앞마당에서의 전투는 목검 액션입니다. 정도원 감독이 야심차게 목검을 죽도처럼 사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네요. 고속 촬영과 일반 촬영의 교차 편집 역시 와일드 번치의 영향을 받은 편집 기법입니다. 액션 디자인은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서극의 칼을 참고했다고 하네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도 넌 나보다 좀 젊잖냐? 네? 젊은 놈은 맞아도 괜찮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소리네. 스테이지 2는 수상 가옥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운당정은 액션의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공간의 변화를 줬는데요. 영화 소림 18동인, 소림 36방, 사막유희 등 하나씩 관문을 통과해가는 무협 영화의 클리셰를 따랐습니다. 주인공 2명이 끝판왕을 향해 가는 걸 보니 명작 게임 더블 드래곤이 생각나네요. 이거 하려고 오락실에서 살았... 한편 운당정 내부에서는 이제 그 촌놈 소리 그만 들을 때도 되지 않아? 서울에서 온 중역 중 한 명의 연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사나이 픽처스의 한재덕 대표님입니다. 영화 올드보이, 신세계 등 굵직한 영화에 카메오로 자주 출연하시죠.
주인공이 싸우는 모습에 악당 얼굴이 투영되는 게 인상적인데요. 이런 연출은 이후 영화 군함도에서도 보여줍니다. 스테이지 3 시작입니다. 밖엔 분명 전통적인 한옥이었는데 갑자기 일본식 다다미 방이 나오는 게 인상적이죠. 정도원 감독의 아이디어로 일본 사무라이 액션으로 설정했습니다. 원래 콘티는 긴 일본도로 싸우는 액션이었는데 완성된 세트를 보니 생각보다 너무 좁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산에 쫓기다 보니 긴 칼을 휘두를 수 없어 짧은 회칼로 바꿨습니다. 긴 칼을 휘두르는 액션보다 짧은 시칼이 더 현실적인 공포를 주는 것 같아 오히려 만족했다고 하네요. 한창 싸우다 순간 멈추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면이지만 홍콩 무협 영화에 자주 나오는 클리셰입니다. 영화 아라한 장풍 대작전에서도 이런 호흡을 주는 액션으로 디자인했죠. 날아오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것 역시 액션 영화의 오래된 클리셰인데요. 감독은 우리의 영원한 시라소니 형님 조상구 주연의 회색도시2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스테이지 3 클리어인 줄 알았는데 이 장면은 영화 레이더스에서 존스 박사가 싸우기 싫어 총을 쏘는 장면을 오마주했습니다. 드디어 끝판왕이 있는 스테이지 4 운당정의 특별실은 지하 깊숙한 느낌이 들도록 복층으로 디자인했습니다. 팔각 구조로 만들어 어느 곳에 있던지 피로가 보이지만 쉽게 내려갈 수 없도록 구성했다고 하네요. 동네 양아치들하고 일한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지만 양아치라는 말은 참을 수가 없는 피로.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콤플렉스를 극복하려 했던 피로. 지위를 상징하는 이 명패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쓰러진 거 아니잖아. 회장님은 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온 회사 중역들도 다 빠져나가는데요. 정작 도시를 분열시키는 진짜 자본가는 등장하지 않고 밑에 놈들과 피해자들이 악의 다툼을 벌이는 사회의 부조리를 표현했습니다. 뭐야? 일로 내려와 술 한잔해. 어? 태수와 석환을 막아서는 중간 보스 4인방. 화장을 하고 있는 임 팀장의 카포에라가 인상적인데요. 서 팀장은 발차기가 주특기입니다. 보스 클리어 하지 않고 바로 피로에게 가려던 석환을 이 장면은 홍금보의 군용 희봉에서 따왔습니다. 당연히 와이어를 묶고 촬영했죠. 이 씬의 처절한 액션은 두 감독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류승환 감독은 매끈하게 잘 짜여진 합으로 정통 무술 액션을 생각했는데 정도원 감독은 한국의 정서가 담긴 것 같은 질퍽하고 투박한 개싸움 같은 액션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정도원 감독의 의견을 수렴해 처절한 장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국제사자 해결도 안 되는 일을 해결하려고 그래? 무언가 계속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탐욕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한 범수 형님의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근데 한 20년 있다 우리 뭐하고 있으려나? 아유 걱정하지 말어. 어차피 잘 안 풀릴 텐데 뭐. 이 대사는 독립영화계의 큰형님 조영각 프로듀서가 독립영화인들이 모이면 항상 하던 농담을 그대로 따왔다고 하네요. 아이씨. 세상에 모든 감정이 다 담긴 것 같은 욕 한마디. 본인의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셀프 오마주 했습니다. 씨발. 온성을 떠나려는 미란이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장면과 창밖에 관광특구 축하 퍼레이드를 바라보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원래 엔딩은 석환이 태수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 퍼레이드 때문에 차가 막혀 이송 중 사망한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미란이 창밖의 퍼레이드를 보면서 태수를 발견하지는 못하지만 마치 서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만들려 했었다고 하네요. 자, 액션 장인 류승환 감독의 한을 풀어준 영화 짝패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